중국 북경의 한 아파트. 이웃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화목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양 있는 집안으로 소문나서 항상 조용하게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장남 리리에는 엄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터라 부모님의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순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리의 부모의 교육열은 너무 과도했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아들은 초등교육을 마친 뒤 중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다 갔다 오면 항상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응? 맨날 놀면서 누구를 그렇게 만나고 다니는 거냐? 아, 그리고 그 싸돌아다닐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냐? 응? 아들은 과도한 어머니의 관심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아휴, 내 저런 걸 놔가지고 내가. 리리에가 만약 어머니에게 대들기라도 하는 날이면 빗자루나 털이개로 죽도록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맞는 것이 너무 비참했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혼자로 지낸 지도 오래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은 어머니 편에 달싹붙어 오빠가 혼날 때면 어머니 편에서 말을 하는 바람에 더 혼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것이 지겨워. 어머니, 저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만 키우면 안 될까요? 좀 혼자 외롭기도 하고 해서요. 리리에는 또 혼날까봐 말끝을 흐렸습니다. 야, 아우, 이마, 네가 지금 정신 있는 거냐? 네 꼬라지를 봐라. 생각을 좀 해보라고. 어머니는 아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때 어머니 옆에 있던 여동생이 참 엄마도 생각이란 게 있긴 하겠어. 생각하고 살면 저런 말 못하겠지. 리리에는 말을 꺼내고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리리에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도망 나와 다음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렇게 1년여 공장 생활을 하고 나니 돈도 제법 모았습니다. 먹을 것도 잘 안 먹고 옷도 안 사입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 어머니에게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리리에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에게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혼자 들어가 봐야 시집 안 간 여동생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리리에를 얼마나 괴롭힐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리리에는 본인 편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리리의 부부는 딸 둘을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치솟는 북경 아파트 값에 리리에는 부인과 이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같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조그만 아파트 한 칸에 아버지, 어머니, 리리에, 그리고 리리의 부인, 여동생, 그리고 두 딸, 이렇게 7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못 가 리리의 부부는 어린이들 문제로 자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리리의 부인은 어머니 편에 붙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꼼짝 못하기 때문이죠.
장가가서 애까지 있는 놈이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왜 그렇게 쥐잡시 잡는 거냐? 언제 철이 들 거냐 이놈아. 리리에는 순간 부인에게 배신감이 생겼습니다. 본인 편을 들어줄 것만 같던 부인에 대한 배신감이 생겼습니다. 리리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가득했습니다. 리리의 가족은 오랜만에 야유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부인은 돗자리며 야유회에서 먹을 음식을 잔뜩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침 일찍 떠나기로 했던 리리의 가족은 준비 과정이 길어지면서 출발이 지연되었고,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나오며 리리애야, 운전 좀 해라. 조카 수린이 결혼식에 좀 다녀와야겠다. 아버지는 리리에에게 결혼식장까지 운전을 하라며 자동차 열쇠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리리에는 두 딸과 야유회를 가야 하는데 만약 아버지 말을 거역했다가는 엄청 혼날 것이 뻔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찾기를 받아주었습니다. 나 금방 다녀올 테니까 애들하고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번화한 도시의 꽉 막힌 도로는 좀처럼 결혼식장에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는 이게 주차장인지 뜨거운 프라이팬인지 모를 정도로 뜨겁고 지겨웠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리리에는 결혼식이 끝난 후에야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몹시 화가 난 아버지는 리리에를 무참히 혼냈습니다. 에이, 그럼 그렇지. 저런 병신 같은 놈 오고 내가 운전을 하라고 한 내가 잘못이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만. 아버지는 결혼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집안 어르신들에게 꾸지람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나이에 집안 어르신들에게 혼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리리에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 어르신들한테 쥐잡듯이 혼나고 있었고, 리리에도 아버지한테 쥐잡듯이 혼나고 있었습니다. 야, 지금 장난해? 시간이 몇 시인가 좀 봐. 이러다 해 넘어가겠다. 시간이 몇 시인지 좀 보라고. 내 팔자의 야유회는 무슨 야유회를 간다고. 야, 다 때려쳐. 부인은 리리에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리리에는 지금 길이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으나 부인은 핑계라며 더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부인은 집에 돌아온 리리에에게 캠핑 가려고 쌓아두었던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리리에의 방안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 전쟁은 좀처럼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다단계 판매원인 부인이 마감을 쳐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부인은 매번 남편 리리의 돈으로 실적을 메워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돈 없어. 저번 달 실적도 빌려서 메워놓은 거란 말이야. 너 지금 장난해? 캠핑도 못 가, 실적도 못 맺고 네가 아주 나를 죽이는구나. 리리에가 돈이 없자 부인은 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부인은 리리에의 머리 위에 삿대질을 해가며 부릅뜬 두 눈으로 리리에를 멸시했습니다.
리리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리리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 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부인에게 맺혔던 분노를 수십 차례 행했습니다. 리리에는 분을 삭히려 주방으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물을 마시러 가는 사이 여동생 방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멸시하고 어머니 옆에 찰싹붙어 자신을 괴롭혔던 여동생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리리에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게임이나 하고 있어? 여동생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여동생은 박장대소하며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리에는 칼을 들고 앉아있는 여동생의 목덜미를 행했습니다. 여동생 방이 소란스럽자 부모님은 무슨 일인가 하며 여동생의 방을 기웃거리다 아들의 모습을 보고 기겁합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안방으로 도망갔습니다. 리리에는 아버지를 쫓아갔습니다. 부모님 방문 손잡이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처 방문을 잠그지 못하고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리리에도 문 밖에서 손잡이를 놓지 않고 손잡이를 놓치고만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그 자리에서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가족 4명을 살해하고 난 후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멍하니 생각해보니 본인도 감옥에 가고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 애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 애들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겠냐. 리리에는 창밖의 가로등을 보며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오른손의 칼자루를 다시 쥐었습니다. 리리에는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방에는 2살배기 딸과 5살 큰애가 있었습니다. 리리에는 여행용 가방 하나를 꺼내 입을 옷을 쑤셔 넣었습니다. 안방에 있던 돈 몇 푼을 챙겨 허겁지겁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큰 길가에 택시를 잡아타고 기차역으로 출발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한 리리에는 영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출발하는 열차표 아무거나 한 장 주세요. 리리에의 도주는 시작되었습니다. 옆집 이웃은 시끄러운 소리가 조용해지자 싸움이 끝난 것 같아 리리에의 집 쪽을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집 앞에 흥건한 피투성이에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리리에를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째 리리에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리리에는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중국 최남단 항구도시 모텔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아마도 배를 타고 밀항할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모텔에 도착했으나 리리에는 이미 방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떠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먼 곳까지 와서 허탕친 것을 생각하니 너무 분했습니다.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모텔 휴게실에서 리리에가 나옵니다. 배 시간에 맞춰 나가려고 휴게소에서 잠시 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리리에는 구속되었고 법정에선 리리에에게 왜 죽였냐며 판사가 물었습니다. 판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사람을 죽였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장애가 좀 있었습니다. 리리에는 몇 년 뒤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한순간 욱한 성질에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못난 살인자가 이 세상에 알려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